자, 다음은 시계값 구하기인데 아까 시계값 구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로그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6번 문제를 보면 1이 아닌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로그 a의 a 세제곱 b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되니? 그러면 로그 a의 a 세제곱 b 제곱 맞지? 그럼 여기 밑이 a가 a인 놈을 줬는데 주어진 조건은 그냥 지수로만 줬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양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로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똑같아야지만 로그 값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놈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로그 a의 a제곱 b 세제곱이 로그 a의 1과 똑같다.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로그 a의 a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의 세제곱이 로그 a의 1은 얼마?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게 2인 거니까 걔가 반대로 넘어가면 로그 a의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고요. 3이 앞으로 내려온 다음에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알려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뭐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을 로그 a의 a 세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 이놈이 3 플러스 2 로그 a의 b가 될 거고요. 그럼 3 플러스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빼기 3분의 4가 될 거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 1번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120번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120번 문제는 2의 x승하고 이걸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볼 거야. 그래서 6의 y제곱이 12의 z제곱하고 똑같을 때 이거를 주고 우리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됐지?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우리 지수를 이용한 풀이를 먼저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풀이는 지수를 이용한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수를 이용한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지수에 오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6의 y승 더하기 12의 z승 세 개가 똑같다고 했는데 내가 이 똑같은 값을 a라고 한번 해볼 거야. 되니?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x분의 1승이 2가 되는 거고요. a의 y분의 1승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z분의 1승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a의 x분의 1 곱하기 a의 y분의 1 곱하기 a의 z분의 아니 나누기지 나누기 요거를 할 거라는 거거든. 그럼 요놈이 a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 될 건데 이놈이 2 곱하기 6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은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수는 0이 된다. 이게 지수를 이용한 풀이야. 자, 다음 두 번째 로그를 이용한 풀이를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에서 지수를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고 로그를 이용한 풀이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로그를 이용한 풀이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어디까지 똑같아? 2의 x승하고 6의 y승하고 12의 z승이 a인 것까지는 똑같아.
됐니? 그런데 여기서 지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2의 x승이 a인 거니까 x를 로그 2의 a로 바꾸는 게 다를 뿐인 거야. 됐니? 그러면 저기 6번 성질에 의해서 나는 x분의 1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로그 a의 2가 된다는 거겠지. 맞죠? 우리 역수가 되면 밑과 질수가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y는 로그 6의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y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6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z는 로그 12의 a가 되는 거니까 z분의 1은 뭐가 돼? 로그 a의 10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로그 a의 2 더하기 로그 a의 6 빼기 로그 a의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이 지금 뭘로 다 똑같아요? a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로그 a의 2 곱하기 6 나누기 12. 따라서 로그 a의 1이니까 성질 1번에 의하면 얘는 얼마가 돼? 0이 된다. 이게 로그를 이용한 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뭐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고 지수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고 로그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해. 그러면 뭘로 푸는 게 맞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 거지. 어느 거 이렇게 푸는 게 옳다, 이렇게 푸는 게 옳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취향의 문제일 뿐이야. 참고로 선생님 취향은 이쪽이에요. 로그로 바꾸는 거 별로야. 로그로 바꾸는 게 나중에 밑이 간단하면 뭐 통일할 수 있고 뭐하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런 상황이 흔치 않아. 근데 저희 수업 3시 50분까지 아니에요? 제 잘못한 건가? 너 늦게 왔잖아. 왜? 너 늦게 왔잖아. 저 55분 왔습니다. 55분에 왔다고? 거짓말. 너 씨 내가 그 1시가 넘어서 저기 너 1시 넘어왔어요. 그래요? 네. 처음 됐잖아. 하여튼 네? 아닌가? 제가 그때 아니 너는 늦은 거 확실하고 너가 55분이었어? 아니 하여튼 몰라. 아이씨. 그 10분 갖고 너 씨 수 틀리면 4시 반까지 한다? 그거 내 맘이야 내 맘. 왜 어디 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자, 다음 로그와 2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근이 로그로 주어진 경우야.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어도 별거 아닌 건데, 자 12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5의 a와 로그 5의 b래요. 로그 5의 a와 로그 5의 b래요. 이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되니?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거든. 잘 봐봐. 내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저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이놈이니까 우리 로그 5의 a 더하기 로그 5의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로그 5의 a 곱하기 로그 5의 b는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됐니? 그럼 나는 주어진 조건이 뭐를 미천하는 로그로 주어졌으니까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럼 얘도 밑변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로그 5의 a분의 로그 5의 b 더하기 로그 5의 b분의 로그 5의 a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통분하면 로그 5의 a 곱하기 로그 5의 b분의 이렇게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로그 5의 a에 그냥 쓸게요. 로그 5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거든. 로그 5의 a 곱하기 로그 5의 b 분의 여기는 로그 5의 a 더하기 로그 5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5의 a 곱하기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숫자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 곱한 거 3분의 더한 건 6이었으니까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6. 그럼 3분의 30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10.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지. 답이 10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다만 이거 이럴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여기를 5 여기를 4라고 바꿔볼게요. 말이 안 되죠. 뭐라고?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의 두분을 로그 5의 a, 로그 5의 b라고 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5의 b는 뭘로 바뀌는 거고 5로 바뀌는 거고 이때 요놈은 뭘로 바뀌는 거야? 4로 바뀌는 거잖아. 이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을 계산할 때 이때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라. 방금은 얘가 6이고 여기가 3이었다. 그러면 더해서 6이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를 니네들이 아니?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 더해서 6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 잘 모르겠지. 되니? 근데 내가 이거를 5라고 바꿔놓고 얘를 4라고 바꿔놓으면 얘를 5라고 바꿔놓고 얘를 4라고 바꿔놓으면 더해서 5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인 거 아니니? 맞아? 그럼 너무 끝나는 거지. 그럼 얘가 1분의 4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4분의 16 더하기 1, 17 이런 거 계산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어차피 바뀌면 똑같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얘가 6이고 얘가 3일 때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로그 A와 로그 B를 이렇게 놓으면 이거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의 근이었으니까 판별식 0보다 커서 얘가 실근을 가지는 거고 그럼 그래 공식에 집어넣으면 X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나를 3 플러스 루트 6 하나를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 되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됐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풀릴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렵게 풀릴 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됐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해가면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건데 34쪽으로 가시면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들, 모든 실수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갖는 거거든. 되니? 그럼 정수 부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 뒤에 소수 부분을 떼는 걸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해요. 그럼 안 돼. 정수 부분은 그게 아니야. 그럼 정수 부분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숫자를 A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알파를 0 이상 1 그러니까 너 뭔지는 아는데 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뭐냐면 정수 부분은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즉 x의 정수 부분은 가우스 x를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로그도 무리수 값이니까 정수 부분이 존재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일단 127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127번 문제를 보면 로그 5의 70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4의 A승 더하기 5의 B 플러스 1승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5의 7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어디가 어디에 있는 숫자인 건지가 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5의 거듭제곱의 사이에 어디에 끼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로그 5의 70이라는 거는 로그 5의 25보다는 크고 로그 5의 125보다는 작은 거거든. 저 70이 5의 거듭제곱에 어디쯤 끼어 있는 수인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로그 5의 25는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2가 되는 거고 25가 5의 제곱이니까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보다 크지 않은 로그 5의 7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2라는 뜻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정수 부분인 A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원래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게 소수 부분이에요. 나 이거 폈니? 뭐씨 폈네. 가끔 안 켜고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B는 뭐가 되느냐? 로그 5의 70 빼기 2. 근데 2는 로그 5의 25니까 이놈이 로그 5의 70 나누기 25 5로 약분하면 로그 5의 5분의 1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 그때 4의 a승 더하기 5의 b 플러스 1승이니까 4의 a승 더하기 5의 b 플러스 1승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5의 b 플러스 1승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여기 5의 b 플러스 1승 이거 계산한다고 여기 냅다 구한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5의 b 플러스 1승을 구하는 거니까 5의 b 플러스 1승은 5 곱하기 5의 b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5 곱하기 5의 b제곱이 5분의 14인 거니까 5의 b 플러스 1제곱은 14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b에다가 로그 5의 5분의 14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됐지? 물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b가 로그 5의 54라는 거 이거는 5의 b제곱이 5분의 14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왜 하필 b 플러스 1제곱을 계산하라고 시켰을까를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2였으니까 4의 a제곱은 4의 a제곱은 4의 제곱 16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16 더하기 14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127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로그 5의 100분의 1의 정수 부분 얼마일까요? 로그 5의 100분의 1의 정수 부분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 되니? 이 숫자가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정수 부분이라서 이거 딱 떼고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5의 100분의 1은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냐면 로그 5의 125분의 1보다는 크고 로그 5의 25분의 1보다는 작아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2인 거나 여기다 가우스 씌우면 그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정수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에 상용 로그. 여기는 별거 없어요. 상용 로그는 뭐라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5페이지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위에 개념 다지기를 보시면 상용 로그는 양수 라지 n에 대하여 로그 10의 n과 같이 10을 미출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보통 밑 10을 생략하여 로그 n과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이 상용 로그에 대해서는 얘가 자주 쓰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상용 로그에 대해서는 그 값을 미리 표로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 표를 상용 로그 표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책 맨 뒤에 상용 로그 표가 있을 건데 지금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책 받으면 여러분들 책 뒤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용 로그 표가 있어요.
사용 로그가 있어서 로그 1.00부터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은 소수점 둘째 진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의 값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 이외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진수의 값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로그 값은 사용 로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사용 로그 값 구하는 것부터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13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뒤에 페이지 뒤에 136번 문제를 보세요. 로그 2가 이제 이거 지울게요. 로그의 성질.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일 때 로그 120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값은 상용 로그표에 있어요. 그래서 로그 2의 값이 0.3010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 3의 값이 0.477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고 로그 120의 값을 구하래. 그럼 로그 120은 상용 로그표에는 1.00부터 9.99까지만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120은 상용 로그표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우리 이놈을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쪼개는 거지? 이거를 3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라고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로그 2와 로그 3은 여기 있으니까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로그 5가 없네? 근데 로그 5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랑 똑같은 거야.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놈이 1 플러스 2 로그 2 플러스 로그 3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1 플러스 2 로그 1은 저거에 두 개니까 0.6020 플러스 로그 3은 0.477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2.0791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 오른쪽에 138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138번도 역시 우리 상용 로그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없는 숫자들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로그 뭐라고? 6.56 이 얼마라고? 0.8169일 때 요게 주어졌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거든. 그럼 1번에 로그 65.6이야. 그럼 잘 봐라. 얘하고 얘는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소수점만 다르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로그 10 곱하기 6.56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놈이 1 플러스 로그 6.56하고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럼 6.56이 0.8169였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얘는 1.8169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소수점이 앞으로 한 개가 가면 앞에 정수 부분에 1이 붙는 거야. 뒤로 가면 1씩 빠지는 거고. 됐어? 그럼 2번에 로그 0.656이야? 2번에 로그 0.656이야? 그럼 얘도 로그 6.56 나누기 밑에 소수점 하나로 갔으니까 10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로그 6.56 빼기 1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저기서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0.183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답이 2번이야. 나머지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자, 다음 유형 11번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활용인데 여기는 일단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건데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모르면 풀어주긴 할 거고
학교 시험에는 나올 거예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교육과정이 축소된 부분이라서 나오진 않을 건데, 자, 일단 14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x가 1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아, 아니 100보다는 작아? 이거 할 때 로그 x의 4제곱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가 똑같다고?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그럼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뺐을 때 뭐가 돼? 정수가 되는 거거든. 됐지? 뺐을 때 정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합해서 정수가 되는 것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서 정수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 로그 x의 4제곱과 로그 x라고 했잖아. 그럼 x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로그를 딱 씌우면 로그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가 되는 거겠지. 되니? 그러면 로그 x의 4제곱은 4로그 x랑 똑같은 거니까 로그 x의 4제곱은 우리 4로그 x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4배를 하면 얘는 4와 8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소수 부분이 같은 거기 때문에 로그 x의 4제곱 빼기 로그 x는 3로그 x가 될 건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니? 근데 로그 x가 1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3 로그 x는 여기 3 로그 x는 뭐와 뭐 사이의 값을 갖냐면 3과 6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얘는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3 로그 x의 값이 뭐가 될 때? 4가 될 때 그럼 x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에 3분의 4승이 된다는 거고. 왜냐면 3 로그 x가 4니까 너무 많이 생략했나?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럼 로그 x가 3분의 4니까 우리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x가 10의 3분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3로그 x가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니까 5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로그 x가 뭐가 되는 거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x가 10의 3분의 5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두 개의 곱은 우리 뭐가 되는 거야? 10의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니까 10의 3분의 9제곱,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답이 5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야 맨날 풀던 사람이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서 정수가 되겠구나 이게 바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실생활의 활용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되니 단순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대입하고 단순 연산하는 문제들 해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42쪽까지가 숙제예요. 오늘 준 프린트 전체가 숙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수업은 언제예요? 목요일 몇 시? 1시. 다음 시간은 목요일 1시. 그거 다 풀어야지. 빼놓고 풀라고 그래. 다 푸는 거지. 지금 몇 시예요? 45분 됐네. 45분이야? 네. 응. 나머지 시간은 우리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 쭉 훑어보면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남는데 아마 숙제 해오